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선 유형 스타트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먼저 쭉 끝내고, 사실 이번 파트는요, 아마 숙제해보면 알겠지만, 계산책이랑 유형책이랑 막 엄청 많이 구분되진 않아요. 그냥 계산할 줄 알면 유형은 비슷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 문제는 새로운 것도 있겠지. 뭐 그런 거는 나올 때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명. 한 명 누굴까요? 자, 10명. 그리고 자, 지혜도 바로 캠 켜서 자, 지혜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서 좀 틀린 거 확인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5쪽이고요. 자, 오늘은 8시까지 한번 복소수를 끝내 보겠습니다. 넘겨봐.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거의 끝났습니다. 한 두 장 남았어요, 두 장. 알겠지? 한 장, 두 장 남았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페이지는 어쩌면 그 약간 보시죠. 보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 내용에 이어지는 약간 유형인데 그래도 이제 또 이틀 전이니까 위에다가 간단하게 복습도 할 겸 이번 페이지 푸는데 필요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유형 9번 관련 필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유형 9번 관련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새로운 수란 게 배웠어요. 자, 이른바 복소수, 제일 큰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생겨났다? 어떤 방정식을 풀기 위해 생겨난 거야. 실수 가지고 안 풀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허수라는 i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자, 이 복소수는 크게 뭐가 있다? 실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허수라는 게 있어요. 자, 얘네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쉽게 말하면 i가 있으면 허수고요. i가 없으면 실수라고 하면 되겠지. 다시 너네가 중학교 때 봤던 수는 다 실수고요. 이번에 뭔가 새롭게 봐. 이거 뭐지? 허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 허수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야. 순허수란 게 있어요. 그치? 그리고 뭐 굳이 구분하자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밑에 있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인데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자, 1번적으로 복사수의 기본 꼴은 뭐다? 자, 복소수는요 a 플러스 bi 꼴입니다. 여기 a, b 자리는 여러분들이 실수가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 뭐 2 더하기 3i 뭐 이런 것들. 그럼 자, 여기서 실수가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실수 쪽으로 가려면 A, B 중에서 누가 뭐가 돼야 되냐 뭐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물어볼까? 채희야, 이 복소수가 실수가 되려면 A, B 중에서 뭐가 돼야 돼? B가 0이 돼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I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실수되는 게 여러분들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한 얘기로 문제를 만드는 거야. 어쩌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 그 허수가 된단 말은 I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B는 절대로 0 되면 안 돼요. B가 살아 있어야겠지. 그리고 자, 여기서 특별히 뭐 순허수라는 거는 뭐까지 추가돼야 돼? 순허수는 순수한 허수가 돼야 돼. 즉 A가 0이 되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말하자. 이런 것들. 요런 것들. 그래서 실수 파트가 0이 되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순허수가 되고. 그럼 얘는 뭐 굳이 말하자면 A도 0이 되면 안 되겠지.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게 이제 어쩌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허수. 순허수는 아니죠. 그냥 허수. 이렇게. 그래서 요거 관련 문제. 요 이제 A, B 가지고 뭐 누가 0이 되는지 그런 걸 묻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54번 문제. 이 복소수가 실수래요. 그때 A 구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할 거는요. 첫 번째 정리. 항상 집도 마찬가지야. 항상 공부하기 전에 방 청소 먼저 하시고요. 정리 먼저 하시고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부는 허수끼리.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럼 실수가 되려면 누가 0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걔가 0이다. 라고 식색을 하는 거예요. 좀 뻔한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도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유의 문제를.
예전에. 만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중3 때 참고할 만한 문제는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 뭐 이게 실수가 되는데요. 뭐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약간 이런 문제스러운 문제야. 그치? 얘가 실수이려면 루트가 사라져야 되니까. 뭐 이런 컨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컨셉의 어떤 복소수 버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자, 이 문제 자 한번 시범 좀 보여드려요. 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부터 합니다. 정리부터. 자, 다 분배합니다. 다 풀어 일단은. 너 뭘로 되어 있니? 그 다음에 어쩌면 동류항끼리. 사실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실수 부분은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습니다. 실수 여기로 와라. 허수는 절로 가라. 요게 이제 복소수의 기본꼴인 거야. 항상 여러분들은요, 이 기본꼴을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요게 가장 기본꼴입니다. 이제는 자,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요, 누가? 요 자리가 0이 돼야 돼. i가 죽어야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한 다음에 묻는 걸로 가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는 같은 유형 순허수 문제입니다. 자, 57번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내가 순허수가 돼야 돼. 그럼 뭔가 어떤 A를 잘하면 순허수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 잴까요? 그래, 1분 드릴게요. 나 순환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순환수의 뜻만 이해하면 되겠죠. 뭐가 순환수인지, 뭐가 실수인지.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 한번 물어볼까? 주양아, 혹시 A 값 뭐 나왔어요? 어우, 잘했네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 맞죠?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곱셈도 배워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항식 분배하듯이 분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의외로 4층 연산이 좀 편해요. 주의할 점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좀 느낌이 새롭다는 거야. 요렇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번 더 합니다. 실수끼리, 허수끼리. 그리고 이번 문제는 내가 순허수가 돼야 되니까 누가? 얘가 사라져야 돼요. 순수야 되거든. 그래서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유형 10번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같다라는 걸 배웠어요. 복소수가 같은 게 뭔지를 배웠잖아. 자, 여기도 한번 간단하게 좀 필기를 해보자면, 자, 복소수가 같다는 거는요. 어쩌면 우리 상식과 맞아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체크 가능해요. 그치? 자, 체크하는데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 순서가 있어. 체크할 때. 그 순서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요. 또 역시나 정리. 자, 정리라고 하면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어쩌면 복소수의 기본 꼴로 요런 꼴로 정리를 해야 되고 한 번 더 말하지 마. 여기 있는 A, B, C, D는 전부 다 실수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 상식과 맞다는 게 그 비교. 누구끼리 비교? 실수 부분은 실수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끼리 이렇게 비교해서 같다라고 하면 뭐 연립을 풀든 뭐를 하든 뭐가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어차피 밑에 있는 문제는요, 앞에 지난번 숙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얘는 해본 적 있으니까, 얘네 둘 말고 위로 올라가 봐. 자, 얘네는 약간 숙제랑 거의 똑같고요. 61번 해볼게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자, 얘는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 특히 분모에 i가 있다. 자다가도 유리화. 루트랑 똑같습니다. 자다가도 유리화를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비교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유리화도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분 30초 드릴게요. 간단히 정리부터 한 다음에 비교해 보세요. 원래 지난번에 여기도 하고 싶었어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제 시간이 이게 애매해. 1시간? 그래서 원래 제가 1월 때부터 말했던 것처럼 이제 주 2회, 주 3회 2시간 수업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니 코로나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학원 차원에서 아마 한 3월 개학 시즌에 좀 시간표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당분간은 지금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변동을 주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아쉬워. 1시간 너무 짧아요. 자, 1분 30초 드렸는데요. 혹시 다이아 XY 나왔어? 네. 얼마 나왔어? X는 얼마? 3 맞고 Y는 1이요. X는 혹시 위에 거 풀었니? 네, 60번. 아하, 61번. 혹시 제가 여러분 몇 번 풀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몇 번 푸셨나요? 어? 혹시 제가 여러분 혹시 몇 번 풀라고 했어요? 나 갑자기 헷갈리네 내가. 나 이거 풀라고 했나? 이거? 이거? 11번이라고 하셨는데. 61번? 아, 그 요걸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일단 다이는 맞았는데 위에가 맞았어요. 하지만 같은 문제니까.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뭐 하고 싶은 게 있잖아. 자다가도 유리화. 자, 유리화 먼저 할게요. 자, 합차를 이용하는 거고, 자, 합차의 결론을 외우자라고 했지. 제곱 더하기 제곱. 5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무르익으면 계산이 빨라질 거야. 그러기 전까지는 천천히 하시더라도 맞추는 게 중요해. 알겠지? 얘도 한번 유리화. 그리고 는 얘도 한번 유리화. 10분의 합차의 아이디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뭐 분모를 한 번 더 통분도 괜찮겠네요. 그냥 분모를 10으로 통일할까요? 자, 오른쪽은 이제 안 건드리고 왼쪽은 분모를 10으로 통분해서 제가 분배까지 한번 한 큐에 가볼게요. 암산으로. 자, 분배까지 한 큐에 가고 있습니다. 암산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분자를 여러분들 한번 또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4x 더하기 4y 그리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i가 되고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니랑 니랑 같고 그리고 너랑 너랑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 보시면 연립을 할 수가 있다. 자, 밑에다가 2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할게요. 더해 보시면 8y는 마이너스 40. 즉 y는 마이너스 5. 그럼 x는 이항해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0이니까 7인가요? 이렇게 나오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같다 문제인데 이게 조금 더 좋은 문제야. 앞에 문제보다는. 너네가 쌤이라도 이런 거 시험을 낼 거예요. 그나마 낸다면. 알겠지? 그리고 자, 이 같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자, 밑에처럼 바뀝니다. 이 문제의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 여기서 많이 쓸 전략 한 개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많이 쓸 전략. 자, 많이 쓸 전략 한 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언뜻 보면 같다 문제야. 이거를 만족하는 쥐구아래요. 같다. 근데 이제 많이들 실수하는 게 위에처럼 풀어서 뭔가 갑자기 산으로 가는 거야. 이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지? 자, 사실은요 힌트를 여기 왼쪽에 필기할 때부터 자꾸 이 말 왜 하시는 거지 하는 그런 힌트가 있었어요. 자, 힌트는 요겁니다. 너네가 원래 기본적으로 요 복소수 같다는요 복소수의 기본꼴 즉 a 플러스 bi 꼴인데 저 a, b 자리가 원래 실수 자리야.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많이들 하는 실수를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잘 배웠어. 근데 이렇게 할 줄 아는 것도 잘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아하 선생님이 이거 묶으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요. 자, 얘는 이제 필기하지 마. 많이 하는 실수를 보여주는 중이야 지금. 대표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같고 뭐야 이거? 얘랑 얘랑 같고 그럼 이게 되면 너가 2니까 그럼 너가 3인데 이게 그럼 말이 돼야 안 돼? 켤레인데 어떻게 3이 돼요? 실수의 켤레는 자기 자신이라고 있잖아요. 켤레 뜻을 이해했다면 이게 이제 뭔가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야 지금 이거? 자,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부터 공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결국 외울 건데 그걸 그냥 외우는 친구랑 이제 이유를 이해하고 외우는 거 다른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비교는요. 어쩌면 지금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비교가 지금 불가능해요. 양쪽이. 지금 생긴 꼴은 비슷한데요. 꼴은 비슷한데 잘 봐봐. 지금 얘네 둘은요 2랑 5 실수란 말이지. 근데 이제 위에 보시면요 지금 G가 뭐라고 했냐면 위에 보시면 G가 복소수 G라고 했단 말이야. 얘는 지금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야 복소수.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 그 비교의 기본은 기본꼴인데 그 기본꼴의 A, B 자리가 실수 자리예요. 즉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비교가 안 돼. 지금 얘네들은 복소수란 말이야. 얘네들은 실수인데 이건 사실은 어쩌면 이제 이게 호환이 안 돼요. 요거 두 개가 이제 안 맞아. 그럼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지금부터 자, 위에 제가 아까 기본 전략 많이 쓸 전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문제 풀다가 이런 게 나오면요. 자 복소수 G라고 했잖아. 자, 위에도 필기가 되어 있는데요. 복소수 G는 기본꼴이 A 플러스 BI 꼴이지. 즉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문제 풀 때 이렇게 둘 겁니다. 즉 복소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G를 A 더하기 BI라고 두고 AB 구하는 문제로 바꿔줘야 돼요. 이 문제를. 다시 이 문제는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려. 어떻게 가자? 지금부터 이 문제는요. 도입부를 암기하세요. 자, 어떻게 가자? 자, 얘는 좀 옆으로 빼놓을게요. 자, 도입부. G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을 대빵 많이 씁니다. 거의 웬만한 좀 여기 어려운 건 다 이렇게 풀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G를 A 더하기 BI라고 두는 거예요. 이게 복소수의 기본 모양이니까 그러는 거야. 얘는요. 그리고 자 이제 위에 있는 식에다가 G 자리에 A 더하기 BI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신다면 자 켤레니까 부호 바꿔줘야겠죠. 이제는 왼쪽과 동일한 문제 여기랑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서야. 근데 이렇게 안 바꿔놓고 G로 한다 그러면 동일한 문제가 아니에요. 같다 문제인데 비교 대상이 달라요. 이렇게. 자 이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이제는 쭉 정리한 다음에 이제 또 비교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두는 거를 외우세요. 두는 이유도 외우세요. 이렇게 둬야 돼. 이렇게 안 두면요. 안 맞다는 거야. 제가 그 고2 학생들 가끔 드는 비유 중에 혹시 여러분들 그 전기 콘센트 중에 할머니 집 옛날 집에는 그 110V란 걸 써요. 그 코가 막 이렇게 생긴 콘센트가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거잖아. 이거. 근데 지금 이 아까 제가 틀린 대로 푸는 친구는요. 지금 여기에다가 얘를 막 꽂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안 맞는데. 그래서 이제 정답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추려면 지금도 철물점 그런 거 팔아요. 변환기 같은 걸 꼽아줘야 돼. 그게 어쩌면 이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두고 하셔야 이제 딱 맞아요. 자, 이렇게 두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그냥 유형 문제야. 저희 유형책 가면요, 이게 하나의 유형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계산을 잘하면요, 뭐 유형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혹시 희수야 정답 나왔어? 그럼 복소수 G는 뭘까요? 이 마이너스 아니지. 이 마이너스 I. 이 마이너스 I? 이게 마이너스 부호 쪽이 틀린 것 같은데, 자, 얘 한번 여러분들이 빠르게 전개해 보시면요. 자, 이제 나중에는 이 전개가 좀 빨리 돼야 돼. 자, 이렇게 되고요. 얘 한번 분배해 보시면요. AI 플러스 B가 되고요. 요거 한 번 더 묶어 보시면요. 자, 왼쪽에는 A만 남고, 자, 오른쪽에는 2A 플러스 BI 남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얘랑 비교하자 라는 거라, 자, A 값은 2가 나오겠죠. 자, A 값은 2가 나오고 A 자리에 2 넣으시면 B 값은 1 나와서 정답은 2 플러스 I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AB 나왔다고 끝내는 친구 있는데, 이 AB는 내가 빌려온 문자야. 다시 넣어서 복소수까지 구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컨셉이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앞으로 이런 뭔가 등식 문제인데 G가 들어있으면 꼭 A 플러스 BI 꼴로 바꿔준다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이제 이 다음 장은 약간 파트가 바뀌어요. 사실은 이 앞장까지가 하나의 파트입니다. 4칙 연산까지가 기본적인 계산 문제고, 이제 남은 내용은 이제 몇 가지 안 남았는데, 자, 그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자, 이렇게 i의 거듭 제곱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문제를 보시면 그냥 느낌이 올 거예요. 65번 같은 게 나와. 자, 우리가 이번에 i란 걸 배웠잖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단히 필기하자면 i 제곱은 출생의 비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배웠고요. 그럼 i 한 개는 이거다 라고 배웠잖아. 이게 이제 어쩌면 출생의 비밀 같은 건데, 어쩌면 이 문제들은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뭔가 느낌 와. 자, 원래 수학에서는 한 가지 그런 게 있지. 관습적으로 25제곱 102제곱. 자, 내년도가 2021년도니까 2021제곱. 즉 뭐가 있다는 거야?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다 그럼 제가 부제목을 한 개 써드리겠습니다. 부제목은 사실 저는 뭐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i의 n제곱의 규칙성 문제예요. 사실 이제 오늘 뭐 첫날이니까 그럼 제가 한번 위에다가 한번 같이 저희가 해볼까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규칙이 생겨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많이 풀어봤잖아, 중학생 때부터. 규칙이 생기면요, 뭐 2000번째 갈 수 있다는 거야. 나누기 얼마 해가지고. 자,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요. i가 있겠죠. 뭐 i의 1제곱은 원래 굳이 쓰지 않지만 그냥 쓸게요. i겠죠. i 한 번. 자, 이제 i 제곱은요. 이게 이제 외우자는 거야. 나한테 묻지 마. 마이너스 1입니다. 외웠습니다. 자, 이제 i 3제곱은 위에다가 양쪽에 i를 곱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i입니다. 그리고 i 4제곱은 위에다가 i 곱하시면 오른쪽이 마이너스 i 제곱인데 그게 1입니다. 그리고 느낌 와? i 5제곱이 얘가 돼요. i 6제곱이 얘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하나 알면 좋은 상식 중에 여긴 그래서 규칙성이 있는데 보통 규칙성이 숫자 4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여러분들이 4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이게 힌트입니다. 저는. 이 i 자체가 애초에 한 4번 정도의 이제 반복이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제가 이제 여기 문제 풀 때 이제 아마 딱 보면 냄새가 날 거야. 규칙성 문제인지. 막 갑자기 막 100번 하라는 거야. 그럼 뭔가 이제 쎄하잖아. 몇 번 해보시면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규칙이 생길 타이밍이 와요. 그럼 그때 이제 확장을 확 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뭐 정리하자면 이런 식의 어떤 규칙성 문제가 이제 반복되겠죠. 이렇게. 반복되고 자 위에 필기한 개만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럼 문제에서 예를 들어 자 내년도가 i 2021제곱 벌써 2021년이 다 돼가네요. 자 이거 나와. 여러분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풀 줄 알아야 돼. 왜? 중학생 때부터 이런 문제를 종종 봤거든요. 자 어떻게 한다? 자 4개가 한 사이클이니까 기억나? 보통은 요거를요 4개로 나눕니다. 나눠보는 거야. 몇 개 떨어지는지를 보자는 거야. 나눠보시면요. 이렇게가 돼가지고 자 실제로 몫이 505. 즉 505번 돌아가요. 이 4개가 505번 돌아가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나머지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예로부터 규칙성 문제는요. 나눗셈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주목해야 돼. 몇 개 남는지. 떨어진 거는 관심이 없어요. 몇 번 남는지를 봐야 돼. 그리고 한 번 남잖아. 한 번 남으면 한 번만 더 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I입니다. 얘는요. 말로 하자면 505번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한 번 남아서 한 번만 더 가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페이지는 어떤 I 관련 규칙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 풀다가 일단 느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이런 왼쪽 같은 문제는 이제 위에 있는 걸 외워서 거의 푸는 거야. 저 위에 있는 4개를 외워서 처음에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걸 외워서 그냥 바로 가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 같은 문제는 몇 번 해봐야 돼. 해보다 보면 규칙이 생길 타이밍이 와요. 갑자기. 그때 확장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자, 65번 문제. 자, 제가 몇 개 체크해 드릴 테니까 풀어 보실래요? 자, 65번 문제 그리고 66번 문제 풀어 볼게요. 두 문제. 자, 뭐 풀이가 오래 안 걸립니다. 풀어 볼 시간 40초 드릴게요. 자, 65번 66번입니다. 자, 이제 이 앞장까지는 4층 연산 계산 관련 내용이라면 이제는 약간 좀 그냥 대표 유형 그 중에 한 개가 I 관련 규칙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쎄하잖아. 10제곱, 10제곱을 하래. 정말 다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수학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생겨야 돼. 그냥 당연히 이거는 옛날부터 냄새가 나요. 이거 뭐가 있겠구나. 몇 번 해보시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65번 문제니 상균아. 그럼 얘는 뭐 나올까요? 같은 게 뭘까? I요. 얘는 I야. 나누기 4를 하시면요. 나머지가 1이야. 한 번만 더 가면 한 번만 더. I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있는 66번 문제는 자, 이거는 누가 해볼까? 자, 주찬아. 혹시 얘는 뭐 나와요?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요? 중1 때 배우는데요. 어쩌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야. 이거잖아, 이거. 그리고 지수의 분배. 어쩌면 그냥 이렇게 부호는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요 마이너스는 따로 계산하시면 되고 I13제곱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혹시 주차는 나왔어? 이거 얼마일까요? 자, 요게 마이너스 1이지. 곱하기 요게 자, 나누기 4 하시면 나머지가 1입니다. 한 번 더 가면 돼요. i잖아. 그래서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칙성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자, 4개가 한 세트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자, 68번 문제. 자, 이것도 별표 하나 치고 이제 어쩌면 약간 좀 다른 또 스타일의 규칙성 관련 문제입니다. 그리고 느낌아. 한번 풀어보셔 드릴까요? 힌트는 또 4개야.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좀 항상 여러분들이 4개 혹은 가끔은 뭐 그러니까 2, 4, 8 그러니까 2의 거듭 제곱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특히 숫자 4를 떠올리세요. 68번입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저희 유형책에 나와 있는 유형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자, 혹시 이 문제 나온 친구 있어요? 혹시 나는 뭐가 나왔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자, 이 문제 한번 소개 드려 볼게요. 자, 이번에 뭔가 덧셈 관련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요. 저기 땡땡땡에 생략되어 있는 거를 한번 좀 꺼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이 4개를 한번 더해 볼게요. 잘 봐봐. 4개를요. 자, 요거 여러분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요게 마이너스 i입니다. 자, 요게 1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지워지고 요렇게 지워져. 즉 이 4개가 0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저 4개의 사이클을 더하시면요. 그게 0이 돼요, 또. 여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규칙을 확장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얘네들도 내가 안 해봤지만 얘네들도 뭘까요? 얘네도 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개도 이제 규칙성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더한 것도 빵이에요. 왜 i 5제곱이 i고 i 6제곱이 제곱 똑같잖아요. r이가. 그래서 이제 계속 빵빵빵빵 나오는 문제가 되고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은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빵이냐는 거야. 또 보통 제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수를 주목해 보시면 끝나는 게 4의 배수까지 끊으면 빵이거든요. 빵, 빵. 근데 얘가 4의 배수니까 여기까지도 빵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더하기 문제지만 또 역시나 4개. 4개를 더한 게 0이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은 내용 중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개를 끊어서 빵이구나. 4개가 빵, 빵. 자, 오른쪽 가볼게요. 예를 들어 72번 문제. 요런 것도 마찬가지야. 1 빼기 i를 10번 곱하래요. 몇 번만 해보세요. 2번 곱해보고 해보시다 보면 뭔가 이제 갑자기 팍, 요 정도면 예쁘네 해서 확장을 할 만한 타이밍이 옵니다. 뭐 그런 걸 좀 느낄 줄 아니? 그런 문제예요.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못 드리는 게 오늘 일단 여길 끝내야 돼. 무조건 끝낼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도 우리 쉬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안 끝내면요. 이게 뭔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조금만 더 해가지고 일단 그 복소수는 끝내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오랜만에 2차 방정식을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몇 번 하다 보면요, 이게 좀 예뻐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 그러면 이제 확 확장해서 가면 되는 문제예요. 예뻐지는 순간이 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이 문제는요, 있는 그대로 보자면 이 친구를 10번 곱하래요. 정말 다 알아 문제가 아니겠지. 원래 수학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몇 번만 해볼게요. 자, 제곱해볼까? 제곱.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이고요. 이게 재밌는 경험이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간단해져요. 어? 제곱한 게 이거네? 그럼 이 친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10제곱은요, 간단한 지수 법칙을 이용하며 이거의 5제곱 아닌가요? 저는요, 제곱한 거에서 간단히 되는 타이밍에 바로 확장합니다. 이렇게 가는 문제예요. 이런 느낌으로 푸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간단해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갑자기. 그때 확장을 하는 거예요. 제곱한 게 마이너스 2i면 그 10제곱은 마이너스 2i의 5제곱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를요,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분리하신 다음에 얘는 또 왼쪽처럼 더 간단히 해서 이 문제를 끝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간단히 되는 이 타이밍, 이 간단히 되는 타이밍이 있어, 타이밍. 이 간단해지는 타이밍. 에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즉 이번 문제는 제곱에서 예뻐지니까 그럼 제곱 정도만 해고 그 다음에 이제 5제곱 하는 거예요. 제곱한 거에 5제곱이 10제곱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74번 해볼까요? 뭔가 50제곱인데 당연히 뭔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자, 74번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50초. 자, 이 문제 혹시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이 문제는 혹시 서준아, 혹시 뭐 나왔어? 아직 하는 중이에요. 아니, 하는 중이야? 오케이. 그럼 제가 20초 후에 확인해 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급한가 봐요. 지금 제가 막 넉넉히 주고 싶은데 좀 급한가 봐. 아, 왜 하필 이번에 금요일에 쉬어가지고 목요일에 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아, 진짜. 하필 또 금요일에 두 번을 쉬네. 자, 혹시 이거 정답 나온 친구 없으신가요? 혹시 지혜야, 혹시 뭐 나온 거 없어? 이거? 32 마이너스 I. 32 마이너스 i. 자, 그럼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은요, 제곱해 볼게요. 제곱. 그 분모는 2가 되고요. 자, 분자는 2i 되는 거 맞아요? 어? 제곱한 게 i예요. 그럼 이 50제곱은 이 i에다가 25제곱 한 거 아닌가요? 얘는 제곱하는 순간 i가 됩니다. 아마 이 i가 안 나온 친구는 지금 기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곱셈 계산이.
자,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얘는요, 한 번 더 간단히 하시면, 자, i겠죠. 요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요, 규칙성 관련 문제로 i의 거듭 제곱. 이 이제 4개가 한 바퀴라는 거야. 근데 가급적이면 그 4개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 4개가 한 바퀴임을 이용해서 이제 규칙성 관련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한 장 남았고, 사실 유형책 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이미 몇몇 문제는 유형 문제입니다. 방금 본 것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 없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켤레 복소수 관련 내용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은 배웠잖아. 근데 그거 관련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제 유형책에서는 그것만 집중하시면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한번 지금 하는 걸 잘해봐. 알겠지? 자, 어차피 이번 페이지는요, 또 어쩌면 약간 쉬어가는 코너로 제가 지난 시간에 시범을 보인 적 있습니다. 자, 한번 바로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친구들한테 이 수를 보여주면 이거는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중3 학생들은요, 이거를 안 된다, 없다라고 배우는데, 이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이제 허수의 또 다른 모양이야. 자, 지금부터 이번 문제는요, 얘네들을 뭘로? i로 표현해봐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77번이 아시죠? 그냥 어쩌면 i의 뜻입니다. 즉,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자, 77번은 어쩌면 그냥 i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어쩌면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이 77번을 응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i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시범 보여드릴게요. 쉽습니다. 자, 얘는요,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은 굳이 말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요. 제곱근의 성질 중에 이런 성질이 있거든. 그리고 얘가 위에서 i라고 있잖아. 그래서 78번은요, 같은 말이 루트 3i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거의 공식처럼 외울 건데,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를 지우고 싶으면 바깥에 i를 꺼내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i를 꺼내면 사실은 같은 말이 됩니다. 자, 밑에 몇 번만 같이 해볼게요. 뭐 쉬우니까 81번, 82번 두 문제만 빠르게 풀고 갑시다. 뭐 얘는 그냥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가 나오면 얘는 허수입니다. i가 없지만 i를 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자다가도 그러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꺼내세요. 그러니까 꺼내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i로 꺼내시면 돼요. 등가 교환.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에 i를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요,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시우야, 81번은 같은 말이 뭐게요? y 그렇죠. 얘를 꺼내면서 뒤에다가 i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중3 때 배웠죠. y.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얘를 가끔 뭐, 근데 사실 이렇게 할 일은 거의 없는데, 굳이 루트를 씌울 수가 있어요. i 같은 것도. 저렇게. 근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82번 문제는 지선아. 얘는 같은 말이 뭐예요? 마이너스 2루트 3i 잘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i를 꺼내면서 뒤에다가 i를 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문제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가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중3으로 돌아가서 혹시 이번에 예비 중3 애들이 제일 처음 이걸 배웁니다. 혹시 뭐 오랜만에 뭐뭐의 제곱근 구하는 문제 기억나? 이게 사실 딱 중3 문제예요. 무리수를 제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뭐 4의 제곱근, 5의 제곱근. 그리고 자, 그때 여러분들이 자, 뭐를 배우냐면 이거를 해석하는 걸 배웁니다. 자, 지금 제가 한 문제로 시범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이 해석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겠지. 자, 뭐뭐의 제곱근은요, 얘랑 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좀 더 쉬운 말로. 즉, 뭐를 제곱해야 마이너스 2가 되니?
뭐 이런 해석입니다. 뭐를 제곱해야 마이너스 2가 되니? 근데 이제 중3 때는 여기가 음수가 아니라 이런 것만 나오잖아. 이제 요게 사실은 중3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풀 때 뭐를 제곱해야 4가 되니? 라고 해석하고 실제로 이제 풀 때는 보통 뿔마 루트, 보통 뿔마 2개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중3 문제인데 이제 고1 때 이게 왜 나오냐면 중3 학생들은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할 때 요 자리가 음수면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왜 중3 애들은요 이런 수가 없거든요. 제곱했을 때 음수가 없는데 복소수를 배우고 나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어쨌든 제곱을 풀 때는 예로부터 뿔마 루트를 붙이라고 배웁니다. 뒤에다가. 그래서 요렇게 씌우시면 되고 이거를 바로 왼쪽에서 좀 더 간단히 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놀랍게도 정답이 있어요. 이제는 음수여도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허수로 나와요. 허수로. 자, 요렇게 자, 오랜만에 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해라. 중3 때 배웁니다. 자, 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뭐뭐의 제곱근 문제는 같은 말이 뭐다? 제곱했을 때 제가 되는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3 학생들은 음수는 그런 수가 없는데 이제 고1 때 복소수를 배우고 나면 그런 수가 생깁니다. 허수예요. 그래서 똑같이 뿔마루트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얘도 뭐 사실은 이 해석만 할 줄 알면 그러니까 중3 문제고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 혹시 채희야 일단 이거 한번 해석부터 해볼래? 자, 이거의 제곱근은 해석하면 뭐라고요? 채희야 계세요? 자, 요거의 제곱근은 해석하면 뭐예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는 그런 수가 있니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혹시 풀어보시면요. 그런 수 뭐 있어요? 풀마 루트 6i. 그쵸. 원래는 이건데 앞으로 마이너스는 자다가도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자, 뭐 요 내용은 중학교 약간 내용이야. 이제 중학교 관련 내용이니까 오랜만에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수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복수수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은 많지 않은 파트니까 몇몇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자, 이번 문제는요, 이제 왼쪽에 뭔가 계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사실은 이제 위에 우리가 결국 또 외워야 될 결론이 하나 있거든? 근데, 자, 그 결론을 몰라도 사실 이런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할게요. 앞으로 계산 문제는요, 제가 방금도 말하고 왔는데, 계산 문제는요,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바깥에 i 꺼내기를 항상 0순위로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할 일이 없어요.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풀 힘이 있어요. 자, 이 네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정말로 자다가도 저한테 이런 걸 주잖아요. 저는 꺼낼 겁니다, 아마. 계산하기 전에. 다시, 저는 이런 거 주잖아요. 먼저 꺼낼 겁니다. 너네가 꺼내고 나서 문제를 풀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그냥 아무 일이 안 생기는데, 이걸 만약에 안 꺼내고, 너네가 중학교 때로 배운 대로 이렇게 푼다. 중학교 때 이렇게 푼다. 이러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계산 문제 풀 때는 꺼내주기만 해주면 이런 문제는 너네가 경험할 일이 없어요. 일단은요. 그걸 먼저 보여주겠다는 거야. 자, 밑에 있는 네 문제 풀어볼게요. 꺼내만 주면요, 그러니까 지난번 숙제입니다. 어쩌면 그 지난번 숙제가 나와버려요. 계산 문제가. 자, 이런 계산 관련 문제는요, 정말 부탁인데 이 마이너스를 i로 꺼내주세요. 제일 먼저.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김. 문제 안 생김. 안 꺼내주면 중학교 3학년 때의 상식만을 이용하면 이 문제는 이제 소위 예외가 있어요.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제곱근 관련 계산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게 이번 페이지의 결론이긴 해. 솔직히 말하면.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그럼 93번인 자, 서준아, 93번은 이거 간단히 하면 뭐예요? 루트 10i요. 그쵸? 요렇게 꺼내만 주면 이제 얘네들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한 번 더. 자, 94번인 지혜야. 얘는 계산하면 뭐 나와요? 루트 30i. 그쵸? 자, 이렇게 꺼내만 주면 너네가 잠깐만요. 루트 30i요? 자, 이거 아닌데? 자, 꺼내주세요. 다시 꺼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숫자끼리 곱하고 여기 i끼리 곱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밑에 있는 95번도 이렇게 i를 꺼내만 주면 이제 약분되고요. i분의 3 유리화 하시면 마이너스 3i 되겠죠. 꺼내만 주면. 얘도 마찬가지. 꺼내만 주면 그냥 너네 상식처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제가 결국 외워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결과물들을 한번 자 정답은 제가 화면에 써드렸고요. 이제 결과물들을 한번 관찰을 좀 해볼 차례입니다. 이게 좀 웃긴 게 있어요. 너네 상식과 안 맞는 게 존재하는데요. 자, 어디가 그거냐면 자, 지금 만약에 지금 중3 학생들은요. 94번 문제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면요. 이게 중3 학생들 상식과 안 맞는 내용이에요. 봐봐. 중3 애들은요. 만약에 내가 중3이면요. 애들 이거 보면요. 뭐 할 것 같아요? 중3은 이렇게 풀 거란 말이지. 자, 이 빨간 색깔은 지금 중3 애들의 풀입니다. 우리가 루트끼리 곱하기는 합칠 수 있잖아요. 합쳐보시면요. 이거거든요. 근데 정답은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게 아니야 사실은요. 이럴 수가 있어요. 너네가 알고 있는 제곱근 상식이 좀 바뀌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 예외가 있어요. 그걸 외울 겁니다. 언제 예외가 생기는지. 자, 마찬가지 이 나눗셈에서 만약에 중3 학생들이 배운 대로 푼다면 즉 i를 안 꺼내고 푼다면 이렇게 되거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9잖아. 근데 얘는 이거거든. 이게 또 안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요 바깥에.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요럴 수 있기 때문에 자, 위에 올라가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중3 때 우리가 어쩌면 저희가 중3 때 이런 걸 배웠잖아. 루트끼리 곱할 때는 이렇게 합쳐라. 다시 루트끼리 나눌 때는 이렇게 합쳐라 라고 외웠잖아요. 이게 중3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3 책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질 맨 위에 이런 말이 분명히 써 있을 겁니다. A, B가 양수일 때.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굳이 의식을 안 하는 게 당연히 중3 애들이 양수야. 저게 음수인 걸 안 배우잖아. 이해돼? 근데 이제는 요 A, B 자리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음수가 들어간다고 치면 이게 아닐 때가 있어요. 이게 안 같을 때가 있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위에 올라가서 제가 필기하는 거를 따로 필기 안 할게요. 요걸 암기할 겁니다. 이게 어쩌면요. 예외 같은 거예요. 자, 이걸 따로 암기할 겁니다. 선생님 방금 계산 문제 풀 때 이거 몰라도 풀었잖아요. 그래서 말했잖아. i만 꺼내면요. 계산 문제는 풀려요. 이거 몰라도 돼. 그러니까 i를 안 꺼낼 친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예외를 떠올려서 피해 가야 되는데 굳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력을 쓰지 말라는 거야. 그냥 i만 꺼내주면 계산 문제는 돼요. 그래도 외워야 돼. 이유는 바로 밑에 있는 오른쪽 유형이 시험 문제예요. 저것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요. 언제 예외인지를 외울 건데요. 자, 위에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곱셈이야. 자, 1번이 곱셈인데요. 이렇게 곱하기일 때는 자,
자, 결론입니다. 둘 다 음수일 때 예외가 생겨요.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합칠 때 마이너스가 생겨요. 둘 다 음수면요. 요게 하나 생겨요. 이걸 잘 피해갈 자신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I를 꺼내면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I 꺼내라는 거예요. 항상. 제일 첫 번째로. 그리고 자, 밑에 있는 게 2번이 바로 밑에가 여기가 나눗셈이거든요. 자, 이 나눗셈은요. 조금 잘 보세요. 분자가 플러스고 분모가 마이너스일 때 예외가 생겨요. 다시 분자가 플러스고 분모가 마이너스면요. 이거 두 개 합치면서 마이너스가 필요해요. 부호가 달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예외를 외울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 왜 외우냐면요. 이제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이제 이것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다시 저걸 외우는 이유를 기억해봐. 이 왼쪽 계산 문제 풀 때는 저 몰라도 돼요. I만 꺼내면 돼.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자,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0은 아니래요. 이거일 때라고 나와. 이거일 때. 아니,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즉 저게 이제 앞으로 자, 수능과 모의고사의 아주 핫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부호를 주고자 할 때 저렇게 나와요. 우리한테 부호를 주고 싶어. 부호를. A, B의 부호를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 희수야. 이거를 만족한다는 말은 A, B의 부호가 뭐란 얘기일까요? 자,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는 둘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저걸 왜 외운다고요? 부호를 주는 방법이야. 우리한테 부호를 그냥 주면 재미없잖아. 저렇게 줘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데 이게 나오는 이유는 순전히 부호 주겠다는 거야. 부호가 둘 다 음수라는 거를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호가 나오는 순간 혹시 오랜만에 중3 문제 기억나시나요? 딱 또 얼마 전에 어저께 중3 예비 중3에 이거 배웠네요. 우리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이거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게 부호란 말이야. 얘가 양수이면 그냥 나오고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중3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문제는 어쩌면 이 부호를 그냥 안 주겠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랜만이니까 간단히 필기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루트 a제곱은 단순히 a냐? 이거 주의해야겠지. 이거 알 수 없어요.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배웁니다. 맞나요? 요렇게 배우잖아.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걸 이해했다며 둘 다 음수니까 A 플러스 B도 음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나오실 때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다시 여기 있는 A는요 음수니까 나오실 때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하는 마무리는 중3 문제로 끝납니다. 오늘 약간 중3 내용이랑 많이 연결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그 아이의 탄생부터가 약간 좀 비슷해요. 루트 같은 게 끄고 나오거든요. 이 아이도. 자,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더 해봐. 밑에 있는 102번 풀어볼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 조건이 왜 나오겠냐는 거야. 이 조건이. 이거를 만족한대. 부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네한테 부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기 안에서. 그래서 저 친구는 결국 외워야 됩니다. 저 예외적인 경우를 외워야 되는 이유는 딱 이것 때문이야. 부호를 주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런 계산 문제는요. 이거 몰라야 된다는 거야. 그냥 I로 꺼내면 돼.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 부호를 여러분들이 해석해 올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물어볼까? 자, 주차나. 그럼 이거는요.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는 A, B의 부호가 뭐란 얘기예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돼? 이거를 외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얘는 시험 끝나고도 가끔 나와요. 진짜 잊을만 하면 나와.
근데 이제 애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요 거의 또 까먹었잖아. 초토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고 또 물어봐 나한테. 부호 주겠다는 거예요. 부호.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제 A가 양수, B가 음수란 걸 이해했다며 이 친구는 음수 빼기 양수니까 음수겠죠. 그리고 중3 때 음수는 그냥 못 나옵니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뭐야 나 뭐 푼 거지? 이거 풀라고 했는데 sorry.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자 날선형 스타트는 그래서 50조까지 숙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저희 수업이라서 좀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연말이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수학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유형책 가봐. 자, 오늘 7시 반인데 조금만 더 한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할 테니까 힘을 내주세요. 알겠죠? 자, 페이지는요. 페이지는 일단은 44쪽 가보시면 이제 당연히 숙제는 여기 292번 이런 거 남아 있어요. 빼먹지 말고요. 그래서 보시면 i의 거듭 제곱, 즉 규칙성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i는 4개가 한 바퀴입니다. 그래서 4개를 항상 염두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이 이제 방금 마지막에 배웠던 오랜만에 뭐뭐의 제곱근 배우면서 그 제곱근 관련 어떤 성질을 좀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수정할 필요가. 그래서 이제 기본 계산 문제 풀 때는 그냥 i만 꺼내면 되고요. 아까 같은 그런 문제 스타일이 시험 문제입니다. 부호를 줄 때 이제 저 어떤 예외적인 걸 외우셔가지고 부호를 알아올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47쪽 가볼게요. 자, 이제 47쪽이 지난번 숙제가 유형 3번까지였고요. 유형 4번 보시면 오늘 저희가 처음 했던 내용이죠. 317번 내가 실수가 돼야 돼. 318번 내가 실수가 돼야 돼. 319번 내가 순허수가 돼야 돼.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별 3개지만 별 3개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 체킹하는 걸 할 줄 아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다음 장 할게요. 다음 장에 48쪽이 이제 유형 5번. 아까 그 다음에 이어서 했던 같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형 5번 정도면 굉장히 쉬운 버전이에요. 그냥 양쪽 식을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유리화도 하시고요. 뭐 분배도 하시고 깔고 정리한 다음에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유형 6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6번이 324번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참고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년 사실은 학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보여요. 같은 문제가 있어요. 같은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꾸준히 해온 친구라면 좀 그런 참고할 만한 문제가 있다면 좀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요, 그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풀어볼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부터 이제 켤레 관련 내용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얘를 또 좀 약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오늘 아까 스타트에 배운 거 먼저 쭉 살펴드리고 켤레는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문제를 푸시면서 복소수는 생각보다 양이 안 많아요. 아시겠죠? 자, 32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푼 친구는 첫 번째 풀이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아마 푼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냥 여기 뒤에다가 대입해서. 근데 이제 이 정도는 맞아요. 솔직히 이 정도는요. 그냥 대입도 빨라. 이거 뭐 오래 걸리겠어요. 나쁘지 않은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이런 문제도 대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뭔가 좀 쎄하다는 거지.
뭔가 좀 쎄하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자, 식변형 문제입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 참고할 만한 거 있다면서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중3 때 사실 웃기게도 이 문제에서 저 I만 떼면요. 혹시 중3 때 이 문제 기억 안 나세요? 이런 약간 문제. 이게 약간 중3 버전이거든. 사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우리가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잘 들어봐. 그때 우리가 이걸 배웁니다. 그냥 대입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식 변형은 어쩌면 앞의 식일 수 있고 뒤의 식일 수 있는데 이번 문제는 마침 뭐 뒤의 식도 인수분해는 되네요. 근데 사실 출제 의도는 이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이 식을 변형하는 문제예요. 자, 오랜만에 한번 중3 때 했던 작업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자? 2를 반대편으로 이항합니다. 우리가 중3 때도 어떻게 배웠냐면요. 일단 한쪽에 루트 혼자 있어야 돼요. 일단 한쪽에 루트가 혼자 있어야 돼요. 왜?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곱을 할 거예요. 양쪽 식을. 양쪽 식을 한번 제곱해 보시면요. 이렇게 오른쪽은 마삼이 되고요. 이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전개해 보시면요. 기억나세요 혹시? 전개해 보시면 요렇게까지 올 수 있단 말이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위에서 묻는 문제를 한번 살짝 보시면요. g제곱 빼기 4g 더하기 3으로 바꿨거든요. 요 자리가 3으로 바뀌면 끝나요. 즉 양쪽 식에다가 1을 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혹시 문제풀이 기억나세요? 약간 이런 식변형 문제. 요거의 복소수 버전입니다. 다시 이제 요거의 복소수 버전이 나왔다라는 거야. 요런 느낌으로. 자, 이런 느낌 살려서 자, 밑에 있는 325번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요게 이제 기본 전략인데 이제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할 만한 전략이 또 있어요. 자, 그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형은요, 만약에 정 어렵다가 대입하세요. 근데 내가 계속 말하지만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보통 성적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시간 부족이란 말을 대빵 많이 합니다. 그냥 대입하면요 시간 부족할 겁니다. 이번 시험에 보통은 출제 의도를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자, 325번에 2번입니다.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이 문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냥 대입도 가능해요. 정 안 되면. 근데 일단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친구의 식 변형 문제입니다. 자,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i만 남기고 반대편으로 이항합니다. 왜? 그래야 제곱하면요, i가 지워져요. 일단은 i든 루트든 걔네를 지워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왼쪽 식을 전개해서 한번 이항까지 해보시면요. 16 더하기 20 이렇게 되죠. 여기서 아마 이제 냄새를 맡은 친구가 있을 거야. 어디가? 사실 이 문제는요 풀이가 한계가 아닌데요. 요 자리를 가만히 보시면 요걸로 좀 메이킹이 가능하겠지. 어떻게? 양쪽에다가 g를 곱하면 사실 뭐 이런 식의 풀이도 가능해요. 조금씩 저 모양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남아있는 게 요거니까
그 양쪽에 빼기 1만 하시면 그럼 정답 이거겠네요. 요게 0이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어떤 풀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의 전략을 쓸 줄 알아야 된다. 단순하게 대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1번처럼 나오면 대입도 괜찮아요. 너무 쉽잖아.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풀란 문제가 아니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화 하신 다음에 먼저 i만 남기고 최대한 간단히 해서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은 넘어갈게요. 자, 요거를 일단 넘어갔다가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요거 제가 정한다며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유형 10번 가봐. 자, 유형 10번 문제는 아까 저희가 본 적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문제 풀다가 이렇게 복소수 쥐 같은 게 나오면 뭐 하라고 했죠? 자, 단순하게 넣은 문제가 아니야. 자, 이런 게 나오면 제가 이렇게 두라고 했던 전략 기억나세요? 이거를 하라는 유형입니다. 사실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특히 이런 상황일 때 뭔가 시간에 실수랑 복소수 쥐가 섞여 있으면요, 이거 그냥 단순한 갖다 문제가 아닙니다. 쥐를 a 더하기 bi라고 두고 다시 넣어서 푸는 문제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야. 쥐를 a 더하기, 얘는 알려주고 있죠. 원래는 안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쉬운 문제예요. 원래는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얘도 마찬가지로 쥐를 방금 말한 그렇게 두고 한번 해석해 보시면 이제 여기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알아오신 다음에 뒤에 있는 걸 구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이제 유형 11번이 아까 말한 대로 거듭 제곱 규칙성 관련 문제입니다. 이번 페이지가 규칙성 관련 페이지입니다. 딱 봐도 그렇잖아요. 2020 제곱 아마 2020년도에 나왔나 보네요. 그리고 100 제곱, 이건 아까 말했죠. 이제 이런 거 보통 4개를 좀 한번 주목해 보시면 뭔가 있을 거다라는 거야. 얘도 아마 4개를 주목해 보시면 뭔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규칙성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는 제가 한번 숙제로 넘겨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은요, 8제곱 몇 번만 해봐. 금방 간단히 돼요. 8제곱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얘는 어쩌면 약간 왔다 갔다 문제로 얘는 힌트만 드릴게요. 너네가 이제 n번 몇 번, 말로 하면 몇 번 곱하다 보면 뭐가 나올 때? 1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거의 최소값이니까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몇 번이니 뭐 그런 문제예요. 어쩌면 뭐 큰 의미에서 왔다 갔다 문제라 부를까요? 결과물을 주고 1이 나와야 돼. 몇 번 해봐. 하다 보면요, 그럼 이때가 1 처음 나오겠네. 이제 그런 타이밍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페이지는 규칙성 문제니까 한번 믿음을 가지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할게요. 자, 다음 장이 이제 저희 스타트의 마지막 내용, 이제 제곱근 관련 내용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시 말할게. 왼쪽이 계산 관련 유형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계산 관련 유형은 너네가 이걸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여기 써 있네요. 계산 문제는 오히려 이거를 하면 돼요. 이거. 계산 문제는요, 그냥 i만 꺼내주라는 거야. i만 꺼내주면 그냥 너네 상식과 다 맞는 문제가 돼버려요. i 꺼내기를 기억하면 되고, 근데 이거를 왜 따로 외운다?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부어주는 방법. 즉 위에가 된단 말은 둘 다 음수란 얘기고요. 이게 된단 말은 A는 양수, B가 음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죄송한데 외워야 됩니다. 왜? 이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요. 아까 보시면 이렇게 나온 문제가 이거를 만족한데, 얘는 지금 이렇게 이항돼서 하나 페이크 걸었죠. 이렇게 넘기면 똑같은 거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를 사실은 외워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부어주겠다는 거구나. 부호를 여러분들이 딱 받아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 여기다 보시면 얘는 사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호를 준 문제라 조금 맛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호를 대놓고 주면 좀 뭐 맛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좋아지려면 이제 이렇게 주면 안 되고, 같은 말인데 어떻게 줘야 된다?
이렇게 줘야 된다고요. 사실은 같은 말이잖아 어쩌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문제야. 이게 더 좋은 문제. 더 좋음. 얘는 나쁨. 별로 안 좋아요. 내가 학생이면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해석할 줄 아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어주는 방법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얘도 지금 보시면 자 구조를 봐. 이거 곱하기 이거가 합쳐졌는데 마이너스가 생겼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는 쌤 이거는 뭐예요? 내가 보기엔 같은 겁니다. 구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부호를 알아오시면 밑에 있는 거 간단히 보통 요 마지막에 간단히는 약간 그 중학교 3학년 문제로 보통 넘어가죠. 중3 문제로.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자, 한 15분 남았는데 제가 15분 뒤에 끝낼게요. 오늘 조금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생각보다 별로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만 해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수업이 없는 관계로 오늘 좀 많이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좀 빨랐다. 내가 막판에 집중이 안 됐어. 유튜브에 근데 실제로 보는 친구가 누가 있나? 이게 조회수가 좀 있어요. 특히 고1 학생들 조회수가 한 10회 정도가 있어. 누가 보는 거지? 아무튼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좀 졸았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할 거는요. 켤레 관련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놀랍게도 저희 날선이형 스타트에서는 켤레가 뜻만 나와. 뜻.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 근데 여기는요. 유형 7번, 유형 8번, 유형 9번까지가 켤레예요. 즉 원래 켤레 관련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유형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유형인지.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둘을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 혹시 서로 지금 켤레 맞나요? 이런 게 저희가 켤레라 부르잖아. 자, 켤레 복소수의 뜻이 뭐냐면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걸 말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켤레는 어쨌든 좀 예뻐. 두 개가. 그리고 자, 켤레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 풀다가 이런 켤레가 두 개 나오면요. 반사적으로 뭐를 여러분들은 합과 곱을 좀 구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합과 곱을요. 왜냐면 켤레 관계인 두 개는요. 한번 너네가 더해보고 곱해보실래요? 이게 굉장히 예뻐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켤레 관계라서 두 개 더해보실래요? 켤레 관계라 더하면 4가 돼 4. 뒤가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켤레 관계라 두 개를 곱하면요. 약간 합차처럼 문제가 풀려요. 합차. 이게 켤레 관계의 두 개를 아주 예쁜 상황을 준 거야 사실은. 합차를 푸시면 돼요. 즉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다가 어쩌면 이번 327번은요. 여러분도 그냥 대입을 한다면 풀 수는 있겠지. 근데 그냥 대입하란 문제가 아니라 켤레 관계의 두 개를 줬다는 말은 합과 곱을 이용하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느낌아 이 합과 곱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 앞서 배운 변형식.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넘어갑니다. 보통은요. 즉 이렇게 연결되는 콜라보가 돼가지고 보통 이제 켤레는 좀 의미가 있어요. 켤레 관계를 두 개를 딱 주는 순간 갑자기 합과 곱을 빠르게 구할 수 있고 합과 곱하면 떠오르는 게 변형식이거든. 변형식이 꽤 많은 게 합곱으로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이. 자, 이 문제를 한번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더하래. 근데 단순하게 대입하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통분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죠. 통분. 그리고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머릿속에 검색되는 거 하나 있나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배운 신상이야, 신상. 그리고 변형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다 외우세요. 이제는 그냥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한 거에 3제곱 마이너스 3 G1 G2 G1 G2잖아.
보시는 것처럼 다 합곱이에요. 합곱. 으로 돼 있어가지고 첫 번째 유형은 켤레 관계인 두 개를 주면 먼저 또 약간 자다가도 제가 자꾸 자다가 말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훈련이 돼 있어라라는 얘기예요. 켤레 관계 그거 뭔가 좀 예쁘잖아 두 개가 아예 막 별개가 아니라 G1, G2가 켤레 관계야. 그럼 합곱을 먼저 구한 다음에 보통 이거를 이용하라는 문제가 또 유명한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합곱을 이용한 변형식으로 갈 수 있구나. 자, 이게 뭐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 쭉 보시면 그래서 쟤네들을 그냥 대입하란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너네가 배운 것 중에 어떤 곱셈공식, 변형식 혹은 하나 더 인수분해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뭔가 연결될 만한 여지가 생겨요. 이 합곱이 예쁘기 때문에. 합곱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통 많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첫 번째 유형. 그리고 오른쪽에 두 번째 유형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좀 사실 하지 많이 어려워해요.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자, 위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인 뜻만 배웠다며 켤레 관련 몇 가지 성질이 좀 있어요. 자, 성질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얘네들은요. 너네가 읽어보면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 문제 스타일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질들은 좀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요걸 좀 여러분들이 어쨌든 문제 스타일로 문제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여기 성질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은 저희가 배웠고요. 이제 몇 가지 유명한 성질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자, 1번, 2번은 저희가 방금 보고 왔죠. 원래 복소수랑 켤레는요. 더하거나 곱하면 무조건 실수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무조건 켤레 관계인 두 개는요. 더하거나 곱하면 무조건 실수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그리고 자, 세 번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적 있어요. 가끔 원래 복소수랑 켤레랑 같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 복소수가 실수일 때예요. 여러분들이 실수는요. 켤레를 취해도 실수입니다. 그렇잖아. 왜 켤레라는 거는 허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실수는 뭐 허수가 0인 거니까 바뀌어봤자 지가 지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라요. 당연한 거. 그치? 그리고 자, 이런 관계가 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순허수가 저런 관계인 게 자, 제가 예를 들어 G를 EI라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봐봐. 순허수는요. 켤레를 취하면 부호가 바뀌거든. 부호가 바뀐 거에 또 마이너스를 취하면 같겠죠. 사실 어쨌든 이제 뭐 이 당연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당연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를 밑에 있는 이런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자, 어쨌든 0이 아닌 복소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항상 실수인 게 있대요. 너네가 복소수를 어떤 걸 넣어도 항상 실수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구나 정도만 이해할게. 일단 제가 아마 얘는 다음 시간에 질문이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지?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를 잘하고 왔다면요. 이런 거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요? 혹시 저만 변형식 쓰고 싶나요? 합곱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자, 이거는 아까도 보고 왔지만 실수예요. G가 뭔지 몰라도 실수입니다. 이것도 실수예요. 그러면 최종도 실수가 맞겠네요. 즉 니은 맞다는 거예요. 항상 실수예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이렇게 위에 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제로 저 성질들을 이런 식으로 좀 스며들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D급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한 느낌 들리시죠? 요것도 우리가 외운 것 중에 있거든. 요것도 아마 그래서 실수일 것 같아요. 외운 걸 좀 이용한다며 결국 합곱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기억 같은 경우는 자, 결과적으로 아닌데 자, 그럼 아닌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실 이제 우리가 맞는 것들은 2학기 때 우리가 증명이란 걸 배울 건데
원래 맞는 것들은 이렇게 어떤 증명, 설명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얘가 실수고 얘가 실수니까 당연히 실수다. 원래 맞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뭐를 하냐면요. 아니다. 자, 이거는요. 보통 그 예외가 되는 예시 한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G가 이렇게 되면요. 이거 실수 아닐 수 있는데요. 라고 저한테 하나 보여주면 돼요. 근데 얘는 사실은 일단은 뭐 어렵지가 않고 이거라고 둬도 이거 아닌 거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G를 I라고 두면요. 이 식이 I 마이너스 얘 맞나? 얘 맞네요. 그쵸. 요렇게가 되고요. 요거 한번 유리화해서 계산해 보시면요. 2i가 나와. 즉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런 걸 하라는 거야. 뭐 밑에도 마찬가지로 옳은 거 골라봐라. 이제 뭔가 저 위에 있는 네 가지 성질 가지고 좀 체크가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즉 설명이 가능하다면 설명을 통해서 옳다라고 보여주면 되고, 옳지 않다라고 할 거면, 이건 아니다라고 할 거면 이렇게 예외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려운 친구는 저희가 아까 배운 꿀팁 중에서 복소수를 제가 이렇게 두라고 했잖아. 이렇게 두고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보기들을 이렇게 두고 한번 이걸로 넣어보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자,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 B는 둘 다 0이 아니겠죠. A, B가 둘 다 0이면 0입니다. 둘 다 0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서 확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의 컨셉이 두 번째 이용이야. 두 번째 이용. 두 번째 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용이 자, 이겁니다. 자, 얘는요. 어쩌면 또 위에 보시면 아까 앞장과 이어서 뭔가 성질 같은 게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어쩌면 또 당연한 얘기예요. 자, 1번 성질. 켤레에다가 켤레를 걸면 자기 자신이겠죠. 그럼 켤레 걸면 돌아오겠죠. 바꿨다가 또 바꾼 거니까. 당연한 얘기. 그리고 자, 2번, 3번은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말이야. 어떤 복소수 두 개를 어떤 순서의 차이인데 봐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켤레를 거는 거랑 켤레를 먼저 걸고 더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즉 켤레를 먼저 하고 더하냐 더하고 켤레를 넣냐 이게 같다는 거예요. 뺄셈도 마찬가지야. 먼저 빼고 켤레를 거나 켤레 빼나 같다는 거예요. 곱셈도 마찬가지야. 먼저 곱하고 켤레를 거나 켤레를 먼저 걸고 곱하나 같다는 거예요. 나눗셈도 먼저 나누고 켤레를 거나 켤레를 걸고 나누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어쩌면 좀 당연한 얘기고 증명을 생략을 할게요. 이게 되는데 얘는 실제 이제 문제를 봐야 돼. 이 성질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 2번에다가 필기하자면요. 요거를요. 지금부터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이제 계산에 적용하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적용할 건데 이 느낌을 기억하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한 문제 보여드릴게요. 요게 좀 재밌는 느낌이 되는데 자, 지금부터 333번 한번 간단하게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뭔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제 앞장처럼 G1과 G2가 뭔지 안 알려줘. 그냥 어떤 복소수인데 자, 이거일 때 자,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1번 성질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켤레 관계에 저거란 말은 켤레에다가 켤레를 한 번 더 걸면 이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요. 하나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준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뒤에 있는 이 식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인수분해. 여기 밑에 있는 친구가 습하고 있네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좀 간단히를 해야겠죠. 너네가 이걸 간단히 안 하면 이걸 못 풉니다. 기본적으로. 자, 간단히 해볼게요. 자, 항이 4개인데요. 제가 드린 표에 보시면 짝짓기란 게 있어요. 얘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두 개 짝을 지으면 할 말이 생깁니다. 요렇게 두 개 더하기 요렇게 두 개 할 말.
그리고 또 할 말이 생겨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묶어보시면 또 할 말이 생겨요. 요렇게가 되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성질을 이해했다며 요 두 개를 뭐 할 수 있다? 요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좀 위의 성질을요, 이렇게 쪼개진 것들을 합치기도 하고, 합치는 걸 분리하기도 해요. 이렇게 켤레를 이렇게 잘게 쪼갤 수가 있어요. 혹은 합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끝났죠. 왜? 위에 보시면 얘가 나와 있잖아. 5 빼기 3i. 그리고 이 친구는 이거의 켤레니까 어쩌면 여기다가 켤레를 건 이렇게 돼가지고 25 더하기 9 이렇게 푸는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계산 스타일인데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335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335번 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 위에 있는 1번, 2번, 3번 적절히 이용하면요, 간단히가 돼. 막 쪼개기도 하고, 막 합치기도 하고, 인수분해 해서 막 간단히 하다 보면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걸로 갈 수가 있어요. 자, 335번입니다. 저 두 개를 이용해서 저거 구하래요. 자, 이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이 식을 보자마자 넘어가지 말고 뭔가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왼쪽 식 먼저 보시면요, 자, 얘를 우리가 위에 보시면 쪼개진 거를 합칠 수가 있죠. 즉, 얘가 2i입니다. 그리고 자, 켤레 복소수가 2i란 말은 원래 이 친구는 마이너스 2i겠죠. 즉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켤레에다가 켤레를 건 거예요. 어쩌면 켤레에다가 켤레를 걸면요, 왼쪽은 켤레가 날아가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i. 즉 여러분들은 이 식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걸 주겠는데 그냥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얘도 보시면요, 요걸 여러분들이 쪼개진 거를 합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켤레에다가 켤레를 거시면요, G1 곱하기 G2가 나오는데 실수는 켤레를 걸어봤자 자기 자신입니다. 요렇게 두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변형식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위에 주어진 게 합과 차와 곱이니까, 자, 얘는요 중학생 때 배워요. 요렇게 변형식 가서 요 자리에 위에 있는 파란 색깔을, 자, 요 자리는 옆에 있는 빨간 색깔을 곱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뭔가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냥 저거를 이제 막 쪼개거나 합치거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놀 수 있다,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사실 제가
지금 같이 해보고 싶은데 다들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좀 힘들어 보이니까 힌트만 드리자면요. 이거를 너네가 분리할 수 있어요. 자, 이것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자, 요 제일 겉에 있는 잘 봐봐.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유명한 문제야. 모든 책에 다 있는 문제예요. 이 맨 위에 있는 얘 하나 보여? 자, 켤레 성질용에서 쟤를요. 이렇게 반반 쪼갤 수 있지. 이렇게 맞아.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빨간 색깔을 또 뭐 할 수 있다? 이 빨간색을 또 이렇게 반반 쪼갤 수가 있어요. 얘를요, 또 이렇게 반반 쪼갤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반반. 그러니까 저 제일 큰 친구를 다 잘게 쪼개는 거야. 절반.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래서 쭉쭉 내려오면요. 이제 요 왼쪽 식을 여러분들이 간단히 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G 바 2는요 켤레봤자 2고요. 자, G 바의 바는 G고요. 그 다음에 1은 켤레봤자 1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아니 묻는 거예요. 이렇게. 저 왼쪽을 다 쪼개가지고 요게 위에 있는 2번, 3번 성질이에요. 다 쪼개가지고 이제는 전개해서 한번 양쪽 식을 비교해 보시면 끝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다 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유형은 이런 컨셉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자, 숙제는요. 자, 이 책 55쪽까지 다 풀어오세요. 다 했습니다. 자, 55쪽까지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저희 이번에도 주말 숙제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푸시면서 한번 풀어보실 건데, 자, 좋다. 주말 숙제 빼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숙제는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제 모레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재도 충분히 숙제가 좀 양이 많아. 특히 여러분 요거는요 느낌 오시죠? 하루만 지나도 금세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배웠더라? 그래서 제가 했던 말들을 꼭 떠올려서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에 오늘 바로 올릴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꼭 여러분 정독하고 오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2차 방정식 이제 그 다음 내용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 지혜는 잠깐 남아봐. 여러분 오늘 문제 푸신 거 오답까지 써서 올려주세요. 클래스룸에.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